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별일 없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조금은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하천에 있는 한 계곡을 갔는데 숙소에 딱 저희만 있어서 너무나 편하게 놀고 왔어요. 게다가 계곡물이 제가 여태 갔던 계곡 중에서 제일 차가웠는데 보통 찬물에서 놀다 보면은 몸이 적응해서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차가워서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얼음을 몸에 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놀고 컵라면도 먹고 저녁에도 고기에 화채에 한 친구가 갈비튀김까지 해줘서 올해 중에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여름휴가 잘 보내셨을까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LPM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만들었는지, 촬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자주 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 턴테이블이 있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께서 LP를 사들고 오셨어요. 원래는 가게에 노래를 계속 틀어두는데 그 컴퓨터로 노래를 계속 켜두거든요. 근데 손님이 LP를 사오시면 그 사장님께서 턴테이블로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래서 그날 오랜만에 LP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다 듣고 이제 다시 컴퓨터에서 나오는 노래로 넘어갈 때 잠깐의 여백이 생겼거든요. 저한테는 그 여백이 어떤 소리보다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끊임없이 노래가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 소리의 빈틈이 더 크게 다가온 듯 했어요. 그리고 그 틈에서 끝이라는 말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끝이 있다는 것이 LP의 이야기다라는 문장을 기록해뒀습니다. 나중에 그 문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LP에 대해서 원래 어떻게 생각했었고, 어떻게 LP를 만났고, 또 턴테이블이 처음 생겼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심 주제였던 이 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난 후에 그 영상 크레딧에 나왔던 호연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원래 여태까지는 단편 영화를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혼자서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야외 촬영도 되게 많았고 무엇보다 혼자서 회원 지하상가 가가지고 촬영하거나 뭐 길에서 핸드폰 하는 장면을 담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잡고서 회원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지하상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상가에 내려가자마자 일단 그 상가를 크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디서 촬영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몇 군데 후보를 좀 정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리빙사라는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물론 다른 곳들도 각자의 특색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곳도 있었고 깔끔한 곳도 있었고 인테리어가 되게 예쁜 곳도 있었거든요. 근데 리빙하도 자신만의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LP가 여기저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고 무엇보다 그런 점 때문인지 몰라도 LP로 좀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깥에 있는 LP를 걸고서 안에 있는 사람을 딸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리빙사에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매장으로 들어가서 사장님께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중인데 LP 매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괜찮으시면은 이곳에서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사장님께서는 고민을 조금 하시다 조심스레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흔쾌히 허락해 주지 못하셨던 건 복도에서 촬영하는 건 상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가게 내부에서 촬영을 하고 만약에라도 바깥에서 해야 된다면 아주 잠깐만 얼른 하고 들어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얼른 촬영을 하고 도망치듯 장비를 정리하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가게에서 LP도 5장이나 샀고요.
영상 중간에 보면은 제가 LP를 든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들고 있었던 LP가 모두 그날 이곳에서 산 LP들이었어요. 영상 후반부나 썸네일에 나오는 LP도 다 이때 샀던 것들이고요.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난 후에 그냥 가려고 하니까 괜히 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남더라고요. 전해드리지 못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저희가 이런 배려와 친절을 받아서 생긴 이 마음을 충분히 사장님께 표현하고 싶었던 욕심이 들었거든요. 사실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와주시기도 했고, 솔직히 여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다른 컷을 해야겠다, 다른 컷을 찍어야겠다 이런 대안을 생각하고 왔던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결과적으로 무사히 컷을 따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사장님께 드렸는데, 그 또 드리니까 사장님께서는 이런 걸 왜 주냐고 이제 좀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LP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촬영에 대한 감사함은 또 다른 거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바카스 한 박스를 손에 꼭 쥐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지하상가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시간이 꽤 많이 떴어요. 원래는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에스컬레이터 컷을 따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름이기도 해가지고 해가 이렇게 금방 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슬슬 퇴근 시간이 딱 맞물렸을 때라서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도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기다릴 겸 저녁이나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에 이제 회원역 근처에 있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닭 한 마리랑 약간의 술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는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골목에서 2명이 나오는 컷을 따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일한 대사였던 LP는 끝이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 그 장면 말이죠. 그 장면이 운이 되게 좋았던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골목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원래는 을지로에서 촬영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을지로까지 이제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동선이 꽤나 비효율적이었어요. 회원역에서 을지로까지 이렇게 갔다가 또 에스컬레이터 씬을 찍으러 다시 이렇게 왔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걸은 곳에서 이제 그런 골목이 나오니까 이제 너무 다행이다. 고민도 하지 않고서 여기서 찍자 하고 이제 바로 촬영을 시작을 했죠. 그때 술 먹은 김에 근처에서 샀던 아이스크림을 들고서 빨개진 얼굴로 촬영을 뚝딱뚝딱 했습니다. 사실 몇 컷 되지도 않는데 둘 다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한 줄의 대사와 그 잠깐의 시선을 잡는 데만 진짜 몇 테이크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촬영한 분량 중에서 가장 오래 촬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에스컬레이터 씬을 촬영하러 갔는데 다행히 그 퇴근 시간대 비해서 사람은 많이 없었는데 이제 남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때다 싶으면 달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또 이제 기다리다가 또 달려가서 올라오고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그런 컷들 사이에서 한번 딱 끊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넣었던 컷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흡에서 한번 끊어주면은 조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보니까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끊어주는 재미가 마음만큼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안 넣은 것보다는 좀 더 재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씬을 다 찍고 난 후에는 인서트 컷들을 촬영을 했어요. LP는 끝이 있잖아요 라는 말을 듣고 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몽타주 컷들인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몽타주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무한의 이미지와 끝이 있는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LP가 끝이 있다는 문장에 부합하는 것과 그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무한 스크롤, 유튜브에서 이어서 시청하기. 좀 먹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24시간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의 궤도라든지 미용실 앞에 있는 그 회전 간판들도 컷에 담아가지고 편집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끝이 있는 것들, 인센스가 다 타오르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의 모습으로 대표됐던 이제 비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무한의 이미지들 뒤로 나왔던 턴테이블이 돌아가는 장면, 이런 컷들을 촬영했는데, 아쉬웠던 것은 이것들로 제가 목표했던 생각들,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것과 무한의 이미지와 그리고 끝이 있는 이미지, 이 제 생각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몽타주 직전에 나왔던 대사와 그 말을 들은 표정에 이어서 이렇게 빠른 컷들이 제 생각이 많아진 순간, 그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고 스쳐 지나가는 제 기억들, 제 생각들을 충분히 표현해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상으로 편집하고 보니까 막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미지들이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그 이미지들의 합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표현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말까지도 조금 아쉬워졌습니다. 조금 비약이 심해졌다고 느껴졌는데, 몽타주 때 확실히 무한의 세계를 짚어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존재하는 끝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했으면 제 생각을 전달하는데 더욱 개연성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편집을 하면서도 나레이션도 넣어보고 컷도 막 섞어보고 이 효과도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재료들로는 마지막 편집본이 최선의 표현이지 않았나, 나름 위로를 해봅니다. 이것 말고도 나머지 컷들은 모두 혼자 집에서 촬영한 컷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컷을 몇 개 뽑아보자면 오프닝 컷, 그리고 한쪽 귀로는 이렇게 턴테이블에 대고 나머지 한쪽 귀로는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턴테이블을 보여주다가 핸드폰이 올라오는 장면은, 이 세 장면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컷인데,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집에서 쓰지 않았던 공간을 썼던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당일에 그 공간을 바꾼 거기도 했어요. 제가 콘티상에서 원래 방에서 하는 거였는데 베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베란다로 가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썼다, 이 공간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콘티를 그리면서 생각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대로 표현돼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 노래를 듣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도 이제 생각하고 콘티를 대충, 제가 그림은 거의 이렇게 그리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거는 실제로 보면 진짜 웃기겠다, 좀 재밌는 모습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 모습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아서 편집을 하면서도 좀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끝없는 시대에서 끝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표현됐던 것처럼 노래도, 영상도, 글도, 정보도 모두 계속해서 저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간편하고 정말 쉽게. 최근에 저는 도파민에 좀 중독돼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켜고 SNS를 들어가고, 근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정말 자주 마주했거든요. 그렇게 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의식적으로 아날로그로 향했어요. 종이책을 펴고 LP를 돌리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 이유 없이 바깥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파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날로그라는 것은 정말이지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 아날로그에는 딱 들어가 있는 정보만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계속 의식적으로 아날로그를 접하니까 조금씩 제가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이의 촉감, 비 오는 날의 풀냄새, 풀벌레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음이랑 피곤하지 않은 색깔들, 그런 감각들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날로그를 감성이라며 좋아하는 것은
요즘에는 희미해진 끝이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P나 필름, 테이프 같은 것들에는 분명하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 말은 곧 정보를 담은 물건 하나가 온전한 한 가지의 경험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편히 쓰는 스마트폰에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담겨 있고, 아날로그는 그 반대로 한 가지 한 가지의 경험이 들어있는 셈인 거죠. 심지어는 더욱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LP를 듣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LP를 조심스레 꺼내 들고 부드러운 천으로 LP를 닦아주고, 그리고 턴테이블로 가서 핀을 올리고 부드럽게 LP를 얹은 다음 다시 핀을 내려줍니다. 부드러운 지직 소리와 함께 턴테이블이 돌아가고 노래가 흘러나오죠. 노래가 다 흘러가면 LP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고 다시 핀을 올린 뒤 LP를 꺼내 한 번 더 닦아주고 넣어둡니다.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귀로 우리는 노래를 듣는 한순간을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험은 긴 삶의 한 프레이즈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이런 얘기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로 제가 전달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너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도 어쩌면 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LP의 미학 뒷얘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LP의 미학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경험하셨던 감정, 그 들었던 생각과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를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혹시 무엇이든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기 댓글이라든지 여러분들 자신의 콘텐츠, 그냥 친구들과의 대화 같은 것들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죠. 저는 또 다음에 제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 이야기 혹은 주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신나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얘기를 아침에 듣는 분들께는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인사를, 낮에 듣는 분들께는 전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시라는 인사를, 밤에 들으시는 분들께는 좋은 밤, 좋은 꿈 되시라는 인사를 남기면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